멘붕 올 것.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있고요. 신지호 부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신지호 부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장해찬 씨도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장해찬 씨의 공천 취소를 주도한 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장해찬 씨가 예. 나중에 예. 그 본인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실상을 알게 되면 멘붕이 올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장해찬 씨가 사실 이번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가 됐죠. 네. 받아 취소가 됐는데 관련해서 이 관련 실상을 알게 되면 멘탈 붕괴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쭉 얘기한 게 이게 뭐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공천 취소 주도는 한동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게 지금 그러면 공천 취소 주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데 실상 알면 놀랄 걸? 그럼 실상은 아닐 것. 지금 현재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 친윤의 누군가인데 몰랐지 약간 요 느낌이에요. 그래요. 뭐 말 그대로 보면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 자기 또 반박을 해서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거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네. 신지호 기획부총장 말로는 당신을 쫓아낸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친윤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라는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최고위원께서는 모르십니까? 그 소문은 그런 꽤 있었는데 소문은 있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고 그랬더니 뭐 어떤 반응을 보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또 개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그런 소문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런 소문을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다시 표면상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 당시에 도는 얘기가 많긴 했지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군지 실명으로 알긴 알지만 그게 떠도는 얘기였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차마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살짝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다라고 살짝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부산일보입니다. 지난 총선 국힘 수영공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이 온다는 것이냐 라는 내용의 기사인 거죠. 여기 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신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와서 내 공천 문제를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시 공천 상황을 내가 훨씬 잘 알고 있다. 신 부총장의 주장은 저와 친윤계를 이간질하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일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간질이다라는 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총선 때 부산 수영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지? 왜냐면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 건지 때문에 예의주시를 했었는데 지금 뭐 다시 그때 뭐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뒤늦은 진실인 겁니까? 이간질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나간 공천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그건 여야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정치라는 거는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분석보다는 저는 현재 있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죠. 저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앞에 전략기획을 떼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차츰차츰 그 직함을 떼는 지금 일을 신지호 부총장께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전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 논란 자체를 냉각기를 갖고 짜고 했고 단계 논란 자체가 국민에 도움이 안 되는데 신지호 부총장이 계속해서 그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모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끌어다가 놔뒀고요. 네. 그다음에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계를 규정하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기 위한 친윤들의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친윤과 친한 갈등으로 규정하는 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거 끝내자는 생각이 없나? 거기다 이제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 지금은 당원도 아니죠. 이걸 또 공천을 끄집어내서 네. 멘붕이 온다 하니까 바로 참전을 하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끝나는데 계속해서 신지호 부총장이 이거를 본인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이지 않죠. 단계 논란이 국민의힘에도 안 좋지만 한동훈 대표도 좋지 않잖아요. 저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볼 거는 신지호 부총장이지 장해찬 전 최고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이지 않다.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신지호 부총장의 얘기가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공천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건 지나갔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자꾸 이어지면 마이너스 되는 쪽이 피해보는 쪽이 누구냐 그건 한 대표 쪽인데 왜 자꾸 이 얘기를 갖고 나오니 이건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신지호 부총장 입장에서 이게 또 나름 한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꺼낸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요즘 그러니까 친윤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친윤계의 어떤 움직임이다라는 어떤 친한계의 이 공감대 속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만지작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특검법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 밝히셨다고 보도 나왔는데 언제쯤 입장 정해지실지 궁금합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했던 답으로 가름하죠. 네. 지난번에 했던 질문으로 가름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미뤄진 것 자체가 뭐 달라진 건 없는 건 아닌가요? 이탈표 관련해서는 혹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탈표 관련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지난번 답으로 가름하죠. 그 전에 네, 침묵했었어요. 29일 날. 28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26일에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즉슨 언젠가 내가 말할 때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님. 예. 지금 말을 안 하는 이유는 1번 아직 고민 중이어서 2번 결론은 났는데 지금 말을 입 밖으로 낼 순 없어서 뭡니까? 2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결론을 고민 뭘 중이다. 결론을 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그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신지호 저 전략기획부총장이 전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개인적인 평가가 다 다를 테니까 저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단계 논란이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널리 퍼졌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평가가 아니고 현실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최고의 공천 관련해서도 그 지적을 하는 것들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할까라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실체 진실은 그게 아니야라는 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럼 단일 대우로 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우리는 같은 당이니까 단일 네. 대우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사람이잖아요. 네. 계속 본인을 공격하고 뒤통수를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일 대우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좀 기분은 굉장히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걸 앞으로 지금 특검이 처음에 2일 날 한다고 그랬다가 10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언제 또 연기될지도 모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부터 뭐 어떤 생각이야라고 무슨 양심 고백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별로 옳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명태균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인데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이 명태균 씨 사건도 다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앞서서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이 당원 게시판 사안 자체가 친윤계 쪽에서 다 뭐 했었던 게 현실 아니었냐 그런 뭐 의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결론이 났지만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일 거다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고민의 끝, 결론은 뭐라고 날 거라고 보십니까? 고민의 끝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점점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지난번 답으로 가름하죠. 지난번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점이. 네.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고요. 대표가 됐을 때도 있고요. 대표 이후에 100일 기자회견 때도 있고요. 지난번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 리스크는 늘 존재했기 때문이죠. 근데 비대위원장부터 돌아보죠. 그때는 정말 무슨 녹음기처럼 국민의 눈높이, 민심 얘기를 하더니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난번 답으로 가름하죠. 모르는 걸로 합니다. 모호성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용산 눈치도 보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욕심도 갖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는 유일한 길은 처음에 정치에 들어왔을 때 말이라도 초심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요. 더 나빠요. 예전에 김기현 대표처럼 차라리 용산에 머리를 숙이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시간을 끌수록 한동훈 대표는 더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어떤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시겠죠. 아니면 친윤의 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조만간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친윤의 승이다.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박하게 평가를 하시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또 아까 뭐 신주호 부총장이 굉장히 세게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면이 있고 한동훈 대표도 뭔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모호성을 지금 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거냐. 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4주 만에 당계 언급 사라진 여 최고위. 어제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죠. 근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드디어 당원 게시판 얘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사라진 거 이거 친한계에서 세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에 대해 전 최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는 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별개다. 개인적이고 네. 장해찬 씨가 우리 당의 무슨 소속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본인이 무슨 마치 뭐 용산 대통령실의 대변인인 것처럼 뭐 한동안 행동을 하셨지만 뭐 그건 개인의 그 활동이시고 용산에서도 뭐 저분이 우리 당의 우리 대통령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장해찬 씨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특검하고는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뭐 용산이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네. 그리고 친윤 분들께서 정말로 우려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괜히 우리가 당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공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조용해지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작 자체도 정략적이었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네. 특검이든 뭐든 간에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입을 다물어야 돼. 그럼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가 공격해야 돼. 그럼 일제히 입을 열어.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게 무슨 뭐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서 글쎄 저는 어떤 이 단계에 대한 그 공격 자체가 그 시작도 정략적이었던 걸로 시작된 거고 그리고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것도 그런 어떤 정략적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이랑 같이 연계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친윤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특검법 카드를 드니까
조용해진 거 아니냐 그 얘기인즉슨 결국 처음부터 연계해서 생각을 했었던 게 뭔가 정략적인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친윤계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에요. 내부의 어떤 이 논란, 친한 비한의 얘기인 건데 어제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 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한동훈 당대표 측에서는 당무감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외부의 그 수사기관에서 이 밝혀지겠죠. 그러나 그 수사기관이 미적거린다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전 경남지사 를 하신 그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처럼 어떤 시점에 가서건 어떤 그 특검의 그 수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조계원 대변인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하자라는 거. 근데 왜 민주당이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게 말씀드리다시피 네.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요. 이게 점점점 더 커졌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단순히 가족이 했었을 거라는 게시판 논란이었는데 댓글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민주당에서 아마 초점을 잡은 거는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익심 논란 가운데서 댓글이라는 말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자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어떤 댓글팀을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닌가. 본인들이 일단 먼저 시작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포인트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작을 했으니 우리 입장에선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내부에서 좀 약간 조용해지니까 이젠 밖에서부터 신율 변호사까지 뭔가 참전하는 듯한 느낌입니다.